이분이 영수님이에요, 여러분. 영수. 나이는 45살, 80년생. 서울대 박사를 나오신 다음에 군대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가는 방위산업체 대체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박사 해가지고 엘리트 코스만 딱딱딱 밟은 다음에 예일대에서 포닥 과정도 밟고 해가지고 한국 돌아와서 지금은 2014년도부터 부산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대요.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11년차 교수. 한 번도 휴학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오셨다고 하는데 연애를 워낙 바쁘게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살다 보니까 2번 정도밖에 못했대요. 그리고 그남했던 연애도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결혼까지 못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한 이유는 이분이 서울대 박사까지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자분의 학력이 부모님이 원하는 기준에 미흡해가지고 그 반대 때문에 결혼을 못했대요. 그리고 이 남자분도 자기 반성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헤어질 이유를 여자분한테 찾았다. 헤어질 핑계를 여자분한테 찾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헤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독립, 집안으로부터의 독립, 이거를 저는 너무나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중요하게 보는데, 영수님은 좀 그게 나이는 되게 많으시고 좋은 학력에 조건도 좋은 뭐 이제 교수님이시고 이러지만은 독립이 안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영수님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고부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 못하게 생겼어. 와이프랑 자기 엄마랑 고부 갈등이 심할 때 가운데에서 중간 역할 되게 못할 것 같아. 이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아들을 서울대 박사까지 보내고 포닥 과정까지 이제 다 한 다음에 교수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님의 부모님도 우리 아들에 대한 기준이 엄청 높겠죠. 우리 아들하고 어울리는 여자는 이런 여자여야 돼.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고 이런 여자분을 아마 원하실 것 같은데, 사실 다 그런 욕심입니다. 여자분들이 옛날이나 정말 교수면은 이 집안 뭐 가야지, 시집 가야지 교수한테, 이 옛날이나 그랬지. 지금은 여자분들도 지금 다 이제 돈도 잘 버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 나오시는 여자분들도 스펙들이 좋을 거 아니야. 뭐가 아쉬워가지고 남자 떠받들면서 시댁 눈치 보면서 삽니까? 근데 이제 영수님하고 어울릴만한 여자분은 뭔가 남자를 떠받들면서 시댁 눈치도 보면서 이렇게 그런 거를 원하겠죠. 근데 요즘에 어떤 여자가 미쳤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수님은 이번 기수에서 저는 커플 되기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래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지금은 영수님 얘기하지만 앞으로 다음에 여자 출연자분들 얘기할 때도 말씀드릴 건데, 너무 여자든 남자든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우리 자식 너무 아까워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혼을 잘 못해. 부모님의 인풋이 많이 들어간 만큼 쉽게 상대를 잘 못 만나요. 그리고 부모님의 그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막상 당사자인 전문직 혹은 능력이 좋은 여자나 남자분들도 뭔가 만나다 보니까 내가 좀 아까운 거 같네 하면서 잘 결혼까지 못 가는 거야. 그렇다니까. 너무 눈이 높아져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직업이 좋든 집안이 좋든 아니면 경제적 능력이 좋든 잘나면 잘난 대로 잘난 값을 해요. 그 다음에 영호님,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영호님이에요. 이번 기수에서 인기가 많아 보이는 영호님. 영호님 이상형은 송혜나씨. 그리고 나이는 연상이든 연하든 상관이 없다. 7살 털 동생이 결혼해서 애도 낳고 하다 보니까 나도 그거에 자극받아가지고 나는 솔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최근에 부동산 집을 계약했대요. 같은 남자가 봤을 때는 저는 영호님이 이번에 남출 중에 괜찮은 분 중에 한 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어 머리숱 많음. 맞아. 이것도 여러분들, 남자가 나이가 30대 후반 되고 40대잖아요. 머리숱 중요하다. 여자분들이 키가 좀 작은 건 참아도 대머리 못 참더라고. 머리숱 중요해. 영호님이 머리가 풍성하시더라고. 하여튼 영호님은 전반적으로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싶은 남편상으로 되게 괜찮은 스타일이신 것 같아가지고 영호님은 여자분한테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영호님을 두고 싸우는 것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영호님은 여러분들, 영호님 느낌이 좀 그런 것도 있어. 마마보이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영호님은 그냥 이제 남자답게 남자로서 독립이 되어 있는 느낌? 영호님 그런 느낌입니다. 영호님 그렇고, 그 다음에 영식님. 여러분, 연애를 오랫동안 못하면서 나이가 계속 먹다 보면은 표정이나 분위기가 영식님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식님하고 상철님. 제 주변에 미혼인 40대는 분위기가 이런 스타일들이 많아. 약간 좀 우중충. 이게 해야 되는데 의욕은 되게 다운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스타일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나? 호르몬 때문에 그런가? 어쩔 수 없나 봐.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거죠.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 30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에너지가 있고 넘쳐가지고 눈에도 총기가 있고 활동적이고 그런 게 좀 있지만은 이제 30대 후반 40대 넘어가고 이러면은 아무리 젊었을 때 그렇게 좀 에너지 넘치던 사람도 훅 간다는 거죠. 남자분들 나는 안 그래. 나도 내가 안 그럴 줄 알았어. 나도 훅 간다는 거야. 영식님 나이가 40살이에요. 40살. 그리고 동호회나 그런 것도 불순하도록 참여하기 싫어서 안 갔다고 하시는데, 뭔가 연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하시다가 이러다가 평생 혼자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과거 연애가 스윙 댄스 동호회에서 만나가지고 연애를 했었대요. 근데 저는 영호님도 뭔가 적극성이나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져가지고 영호님 커플 되기 어렵지 않을까. 남자분들도 현승님한테 몰린 것처럼 여자분들도 특정 출연자한테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식님도 커플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40 넘어가면은 영철님처럼 훅 갑니다. 술 좋아하면 어쩔 수 없어. 영철님이 30대 초반 20대 때는 되게 훈남이었더라고요. 엄청 훈남이었더라고. 근데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시고 하다 보니까 나이살이 확 쪄요. 남자분들은 여기 턱이랑 목 쪽에 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살이 확 찌면서 얼굴이 처지거든요. 영철님은 술을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오늘 입장하자마자 영철님 했던 얘기가 따끈한 오뎅탕에다가 소주 먹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 술을 코로나 때 연애도 못하고 혼자서 막 운동하고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자주 먹어가지고 늘었다고 합니다. 소맥을 좋아한대요. 키가 193, 취미는 골프입니다. 현재 프로 테스트 준비 중이라고 하시고 싱글 친지는 한 달 되었대요. 그리고 골프랑 스쿠버 다이빙이 취미라고 하는데 취미부자예요. 취미부자. 연애는 많이 했는데 결혼이 늦었다고 하거든요. 연애를 많이 했는데 결혼이 늦었다. 싸늘하다. 차라리 연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만나가지고 결혼이 늦었다. 이거는 차라리 괜찮은데 난 연애 되게 많이 했는데 결혼이 늦었다. 이건 되게 저는 싸늘하게 봐요. 뭔가가 있다. 이거를 조금 나쁘게 해석하자면은 연애를 많이 했지만 영철씨도 패스했겠지만은 상대방도 영철씨를 패스한 거 아니야. 그게 뭔가가 있다는 거지. 37살 때까지는 21살한테도 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노는 거 좋아하셨나봐. 헌팅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았을까요? 주량은 맥스가 5, 6병 먹는데요. 아무래도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하다 보니까 술을 좀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원래도 술을 좀 먹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의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술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영철님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는 술이 채워주지 않더라. 사람이 채워주는 거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결혼하면 술 더 많이 마십니다. 술이 채워주지 않더라. 사람이 채워준다. 이런 거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 특징. 결혼하면 술 더 많이 마셔. 이게 영철님이 지금 골프를 엄청 좋아하시고 더군다나 프로 테스트 준비까지 하고 계시고 싱글 친지는 한 달 됐다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골프는 잘 모르지만은 골프가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고 취미 중에 가장 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운동이지 않나요? 영철님처럼 이렇게 필드 많이 나가고 이런 스타일은 더군다나 프로 테스트 준비까지 한다면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물론 집안에 돈도 있어야 되고 영철님 스스로도 돈이 능력이 좋으셔야지 할 수 있는 건데 능력이 좋은 거는 좋은 거라고 보더라도 그거랑 별개로 막상 결혼해야 되는 여자분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골프라는 취미 자체가 한 번 가면 하루 종일 있어야 되잖아. 더군다나 영철님이 술을 좋아한단 말이지. 골프 치고 뭐해? 술 마실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영철님이 경제적 능력이나 조건은 좋아도 결혼할 준비는 글쎄요. 결혼할 만한 뭔가 적절한 상황일까?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영철님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프로가 된 것도 아니고 프로 테스트 준비 중이잖아요. 프로 언제 될 건데? 영철님 나이가 지금 40대일 텐데 김국진 씨도 그렇게 프로 준비를 했는데 몇 번을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프로가 안 됐잖아요. 영철님도 계속 프로 준비를 떨어지면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할 텐데 그러면 연애는 언제 하고 결혼 언제? 골프 주말이나 이럴 때 골프 갈 텐데 골프 한 번 가면은 한나절 동안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철님은 결혼하고 좀 멀지 않나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미혼이신 분들이 골프 하는 거는 물론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결혼하고 연계돼서 봤을 때 그게 과연 좋은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골프가 시간을 워낙 많이 잡아먹고 돈도 많이 잡아먹는 취미다 보니까 골프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결혼이랑은 멀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도 예전에 40대 특집 할 때도 그렇고 30대 중후반이신 분들도 그렇고 남자든 여자든 취미가 골프이신 분들은 하나같이 결혼이 늦거나 결혼을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여유가 될 때 부부가 같이 한다면 좋은 운동일 수 있는데 미혼이신 분들이 골프를 친다? 글쎄요. 저는 그냥 결혼하고 멀어진다고 봅니다. 골프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리고 골프 못지않게 미혼인 분들이 취미가 많다 하는 거는 그거 역시도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외롭고 힘쓸 데가 없다 보니까 취미를 하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사람은 이제 한번 습관이 들어지면 계속 그렇게 습관대로 살게 되잖아요. 한번 그렇게 취미를 많이 하다 보면은 연애를 하더라도 상대한테 집중을 잘 못하고 여전히 취미는 취미들 하면서 연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배우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취미가 많다는 것도. 아무튼 영철님도 커플 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나냐님께서 프로 준비 중이면은 절대 연애 못함. 그쵸 여러분. 골프 프로 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프로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텐데 영철님이 지금 뭔가 운동 능력이 한참 떨어지는 40대잖아요. 어렵겠죠. 쉽지 않겠죠. 영철님 직업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이 전혀 안 돼요. 저는 영철이 처음에 등장할 때 뭔가 형사 같은 느낌?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들 취미가 골프인 거 보니까 형사는 아니실 것 같아. 형사가 골프 칠 여유는 없잖아. 사업하시나? 모르겠어. 영철님 직업은 예상이 안 됩니다. 광수. 어떻게 보면 이번 기수에서 가장 특이한 캐릭터, 광수님. 광수님 사실 뭐 빌런까지는 아니고 특이하신 캐릭터지 않을까.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부르는 가수 닮았어요. 신정한 느낌도 나고 임원희 느낌도 나고 닮은 분이 많으신 것 같아. 광수님은 여러분 레드 코트 입고 왔거든요. 레드 코트도 되게 인상 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광수님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쇼미더머니에서 지오 지방시 아세요? 지오 지방시? 약간 그런 결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광수님은 이번에 등장하자마자 자기 이름 떼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에다가 이제 광수라고 해서 뽀뽀도 하고, 그리고 인터뷰할 때 시키지도 않은 개인기를 계속하면서 노래도 몇 곡을 부르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광수님은 특이하게도 12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는데 절반 정도를 이라크랑 사우디, 중동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랍어랑 영어를 잘하시고 아랍 노래도 부르시고 뭐 되게 뭐 노래 많이 부르시던데 아마 짜장면 많이 드시겠죠. 인기는 없을 것 같아요. 아랍어를 잘하고 하다 보니까 이라크 파병을 제일 먼저 선발대로 갔었대요. 그 여동생은 신사동의 피부과 의사. 여러분 다른 지역도 아니고 신사동에 있는 피부과 의사면은 끝내주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광수님도 뭔가 직업이 되게 좋지 않을까. 그 여동생분이 광수님한테 오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동생이 진짜 오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빠 뭔가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 해줘가지고 이 오빠분의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그래서 얘기해준 게 아닐까. 뭔가 광수님의 가족들 중에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동생이 오빠 자존감 높여주려고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현재 연애를 안 한 지는 2년에서 3년 정도 됐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광수님 얘기를 해보자면 광수님이 우리 현수님을 선택했잖아요. 현수님을 선택한 이유가 아주 최악입니다. 우리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선택했대요. 그리고 광수님은 표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광수님이 지금 82년생이거든요. 광수님이 82년생이면은 저보다 3살 많은 거니까 44 정도네. 근데 아직 엄마랑 뽀뽀한답니다.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광수님이 정말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좋아도 나 엄마랑 지금도 뽀뽀해 이 한마디 여자분들 다 걸을걸요? 여러분들이 광수님 같이 이런 분하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광수님 어머니랑 같이 한번 만났는데 광수님이 엄마랑 뽀뽀를 해. 이거 여러분들 이 남자 너무 괜찮다. 화목하다. 이 남자랑 결혼해. 이게 아니라 완전 경악을 하면서 안 되겠다. 이거 바로 취소해야겠다. 된다니까? 안 돼 이거. 그리고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여자여가지고 현수님 골랐다는 것도 너무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이거 자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지.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영수님도 30대 때나 그럴 때는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 만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난다고 하잖아요. 물론 어렵겠지만. 광수님은 그럴 의지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영수님보다도 더 마마보이에 가까우신 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마 여자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자기 엄마, 자기 부모님을 끔찍히 좋아하고 독립이 안 된 티를 낼 거기 때문에 광수님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어요. 안 생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 광수님처럼 이런 분들은 내 와이프 편보다는 엄마 편을 들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막상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그냥 말로 들을 때는 체감을 못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이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애초에 여자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부모님과 가까운 광수님이나 영수님 같은 이런 남자들은 걸러요. 연애를 하다가도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하죠. 정말 치명적이에요. 아무리 그 외부적으로 집안 좋고 조건 좋고 능력 좋고 직업 좋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엄마랑 가깝거나 독립이 안 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되어 있다? 엄마 하면서 막 뽀뽀하고 여전히 엄마랑 지나치게 가깝다? 여자분들 믿고 거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가정 더 아끼는 것 같아요. 화목하면 좋지. 근데 그게 정도가 있다는 거야. 화목한 건 좋아. 제가 말하는 거는 화목하지 않은 사람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면 좋지. 근데 그 나이에 맞는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굿바이 유고님, 우리 집 화목한데 뽀뽀 안 한대.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광수님 같은 분한테 호감이 느껴지다가도 지나치게 엄마랑 가깝기 때문에 바로 손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광수님은 엄마하고 뽀뽀하고 엄마랑 그렇게 가깝고 한 거는 적당하면 좋은데 광수님은 적당하지 않고 좀 지나치다고 전 생각해요. 너무 지나치게 가깝다. 그리고 자기 가족하고 너무 가깝다. 어느 정도 이제 결혼하면은 별개로 독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광수님은 좀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직까지 보여지기에는. 5222님께서 광수는 뽀뽀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아요. 광수는 뽀뽀가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여자분들이 봤을 때 내가 여자라면 광수를 선택하고 싶어도 일단 노래 부르는 거에서 안 되겠다 싶고, 그리고 뭔가 좀 광수님이 말을 많이 하세요. 말을 매력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깔보게 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호감이 생기는, 매력 있는, 이게 아니라 우습다, 만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만만하게 보이는, 우스워 보이는 말들을. 그리고 노래를 뭐 이렇게 많이 해.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오늘 고소공포증이 심하다 보니까 계단 내려올 때 드라군처럼 내려왔잖아요. 끝났어. 안 돼 이거. 광수님 의사여도 안 돼 이거.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노래 부르고 뭔가 눈치 없이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오늘 계단 내려올 때 드라군 못 참지. 여기서 끝났다고 봐요. 여자분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광수님 안타깝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수님은 이번에 그냥 재미있는 모습들만 많이 보여주시고 커플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광수님은 저는 빌런 같지는 않아요. 빌런 막 나쁜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빌런 같지는 않고 재미있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출연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수 명품 좋아한다고요? 광수 명품이에요? 광수가 오늘 입고 있던 옷들이 명품이었나요? 근데 이게 40대가 되면은 명품들이 있나봐. 나만 유니클로 입나? 나는 솔로 보면은 남자분들 40대 되면 명품이 있더라. 이성을 만나거나 뭔가 좀 할 때 명품 입으시는 것 같아. 40대 되면. 상철님은 연애를 안 한 지는 5년 되었고 2년이 없어가지고 못 만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솔로래요. 주변에 여자가 없었고 취미는 봉사활동. 20년을 봉사활동 했다고 합니다. 20년을. 근데 상철님이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인상이 되게 세잖아요. 인상이 예사롭지 않아. 정수님이 만났다는 사람이 상철님인가? 상철님도 변호사인가? ISTJ래요. 여러분 MBTI IST이신 분들은 다들 약간 주제 느낌인가봐. 저는 안 그러죠. 저는 ISTP인데 좀 IST이신 분들은 다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 흘러가는 대로 사는 느낌. IST이신 분들이 되게 뭔가 날카로워 보이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딱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거 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에 여자가 없대요. IST 성향이신 분들이 주변에 여자가 없는 것 같아. 주변에 여사친을 만들 정도로, 이성 친구를 만들 정도로 에너지가 없어요. 대신에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꾸준히 열심히 하고, 지금 상철님도 보면은 봉사활동을 20년 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되게 뭔가 이 꾸준히 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보여지는 건 차갑지만은 내면은 되게 따뜻하신 분 아닐까요? 그리고 외모를 크게 따지지 않는데요. 나는 외모에 대해서 관대하다. 나이도 크게 신경 안 쓴다. 뭐 어떤 제한을 두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결만 비슷하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IST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뭐 많이 안 따진다고 하지만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많이 안 따지는지 아세요? 왜냐면은 귀찮으니까. 따지는 게 귀찮아서. 느낌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귀찮아서 그래, 귀찮아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되는 대로 사는 느낌이에요. 태어난 김에 사는 느낌. 잘 되면 잘 된 대로 살고 망하면 망한 대로 살고 그런 느낌인데 상철님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키 184 맞습니다. 상철님 키는 184예요. 근데 이렇게 상철님 같은 이런 스타일들은 내가 이렇게 많이 안 따지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관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안 쓰고 크게 따지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게 좀 있긴 해요. 나는 이렇게 조건도 많이 안 따지고 그러고 나이나 뭐 이런저런 제한을 안 두는데 상대방은 이런저런 제한을 둔다? 아주 칼같이 잘라내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철님 여러분도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뭔가 여자분들이 친근하게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예요. 어머 상철님 뭐 이러기 좀 불편한 분위기야. 상철님이 쉽게 곁을 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래서 상철님이 혼자인 것도 편하고 이래가지고 솔로인 기간이 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IST이신 분들이 멀티가 안 돼요. 보통 봉사활동 하면은 봉사활동 간 김에 뭐 여자분들도 물색해가지고 봤다가 여자분 괜찮은 분 있으면 번호도 따고 잘 돼야지 이런 게 있는데 IST이신 분들은 멀티가 안 되다 보니까 봉사활동 가면은 봉사활동만 해. 어떤 모임을 가면은 독서 모임 가면은 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와인 동호회나 가면은 와인만 먹고 멀티를 잘 못해. IST이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상철님도 너무 좋습니다. 상철님도 아마 직업도 좋으시지 않을까. 아마 남자 출연자분 중에 변호사인 분이 한 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상철님 아니면 용호 같아요. 상철님 아니면 용호 아니면은 이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경수. 저런 남자 만나 배우 작가으로 좋아요. 맞습니다. 진짜 상철님 같은 이런 스타일 분들이 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선 넘으면 바로 손절. 맞아요. 선 넘으면 바로 손절. 손절하는데 거침없죠. IST 성향이신 분들 특징. 약간의 죄책감도 없어. 개인주의 성향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손절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침없어가지고
가지고 그런 게 좀 있지. ISTJ 턱식이랑 황성 구멍이라고요? IST 성향이신 분들은 턱식이 싫어해요. IST 성향이신 분들은 ISTJ든 ISTP든 뭔가 나대거나 그런 스타일들 싫어합니다. 그리고 IST인 분들한테 뭐 시키면은 그 다음부터 모임 안 나가요. 다음 주에는 상철님 이것 좀 뭐 해가지고 이거 맡아주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에 이끌려가지고 총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모임에서 그런 거 맡아달라고 하면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가. 진짜 저랑 성향 비슷하신 분들은 많이 그러던데, 약간이라도 불편하고 부담된다 안 나가. 그리고 아마 상철님이 봉사활동도 정말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보람 있잖아요. 보람 있는 게 좋아서 봉사활동을 20년 넘게 하신 것 같아요. 보람을 느끼는 게 좋아서.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IST 성향이신 분들 얘기는 관점에 따라서 나쁘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쁘게 볼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한번 좀 두고 봐야 되는 출연자인 것 같아요, 상철님. 개인주의 성향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뭔가 마음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수님은 47, 아주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엄청 동안 피부과 다니시나봐. 얼굴에 막 피부가 광이 나잖아요. 남자 출연자들 중에 변호사분이 한 분 있을 것 같은데, 영호, 상철, 경수 세 분 중에 한 분이 변호사 할 것 같아요. 아, 남초회사라고 했었어요? 아, 남초회사면은 변호사는 아닌가 보다. 여러분, 경수님 살짝 부티나지 않아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봤던 47 중에 가장 피부가 좋아. 아무리 피부 관리를 해도 남자들 피부 40대 되면 피부가 썩어버리거든요. 근데 경수님은 물광이 나는 것 같아. 되게 좀 어려 보이는데 동안이시기도 하고. 경수님이 이번에 나는 솔로에 나온 거는 코로나 때 고독사 뉴스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왔다고 합니다. 고독사 위험 나이가 40대부터죠. 그리고 회사가 남초고 회사에서 나이가 가장 많대요. 노총각 탑이라고 합니다. 노총각 탑. 취미는 러닝, 그리고 야구 하는 거 보는 거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플러스로 뮤지컬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대요. 취미가 3개죠, 3개. 이게 취미가 많으면은 결혼하기 힘들어져. 악순환이죠, 악순환. 나이를 먹으면서 힘을 쓸 데가 없으니까 뭔가 취미를 많이 하게 돼. 취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애를 못 하게 돼. 악순환의 반복. 그리고 자녀 생각이 있어서 임신 가능한 여성이길 바란다고 합니다. 40대 미만인 여성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실에 34평 집이 있고, 잠실에 34평이면 한 20억 넘겠죠, 아마도. 제주도에 땅도 많대요. 집안에서 내려오는 땅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러면은 눈이 높지 않을까? 경수님 정도면은 띠동갑 정도 되는 여자분 만나도 괜찮나요? 경수님 정도 조건이면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번 투표해볼까요? 근데 여러분, 띠동갑이라고 해도 경수님이 지금 나이가 47이잖아요. 띠동갑이면 35이야. 35은 가능하지 않을까? 어렵나? 그래도 나이가 47이라서 어렵나? 내가 여자면은 나는 콜. 내가 나이가 35이야. 35인데 경수님처럼 이런 조건에 여기 횡해가지고 대머리도 아니고 키도 그렇게 별로 작지도 않고 뭐 이러면은 나는 콜.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경수 정도면 띠동갑 되는 여자도 만날만 한가요? 만날만 하다가 63%. 조건이 괜찮으니까. 뚜껑 날아가면 콜 안 해. 네, 뚜껑 날아가면 안 돼. 뚜껑 날아가면은 노, 불가능. 아무튼 경수님 정도 조건에는 띠동갑까지는 괜찮다,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애 낳고 남편이랑 병원 갔는데 아빠가 쉰이면은 뭔 상관이야. 여러분, 옛날에나 아빠가 나이 많거나 엄마가 나이 많으면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상관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엄마 아빠 나이가 많으면은 좀 그랬던 이유가 평균 수명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평균 수명이 막 70살 그럴 때나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면은 금방 돌아가시니까 그랬던 거지. 요즘에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나이가 90이 넘으셨거든요. 다들 이제 많이들 90 넘게 살고 요즘 100세 넘게도 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뭐 엄마 아빠 나이가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부모이신 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에 다 나이 많아요. 옛날처럼 아우 우리 애가 할머니라고 할아버지라고 속상해할까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야.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